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주식을 고르는가 보다 똑같은 주식이더라도 어떻게 매매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어떻게 주식 매매를 하든 간에 결국은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오늘은 저희가 이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과연 진짜로 종목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같은 종목이더라도 어떻게 매매하는 게 더 중요한가? 이게 이제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각각의 결론에 도출하는지 그 사고의 흐름, 과정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 각각의 입장에서 좀 주장을 펼치는 그 얘기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저랑 어니스티님이 얘기하듯이 서로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궁금한 점들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관련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끝까지 보시고서 도움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이 HMM이라는 종목이 띄어져 있는데요. 일봉을 좀 긴 기간으로 볼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언니님. 이거 5,000원도 안 하던 종목이었거든요. 2,000원이었어요. 2,000원. 2,000원 하던 게 여기 5만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25배 올랐죠. 25배. 결국은 종목이다라는 거에 이제 표본인 거죠, 이거는. 근데 이게 우리가 투자라는 거, 주식 투자라는 건 이런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발굴하는 데 의의를 둬야지 어떻게 종목 선정보다 매매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선빵을 날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종목을 아무리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00원에 정말 잘 샀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기서 판다는 거는, 그러면은 2,000원에 사서 5만원이 될 때까지 안 팔고 가든가, 즉 홀딩을 할 수 있던가, 아니면 그 사이에 사고팔고를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던가, 결국에는 매매가 돼야 올라가서 결국에는 수익을 확정 짓느냐, 수익을 낼지 말지 판가름 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매매가 되느냐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매매를 안 하면서 종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00원에 샀냐 5,000원에 샀냐 만원에 샀냐 이런 거보다 이제 앞으로 올라갈 주식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성경지명을 가지고 이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섹터라던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던가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주식을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 얘기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5만원에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안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식을 가지고서 장기 투자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 여기서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 단타를 치는 것보다는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런 좋은 주식을 고르는 그런 능력이고, 이것을 장기 투자하는 그런 안목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2,000원에 사서 5만원에 팝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지 않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좀 함정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 함정이 있다는 게,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서 무엇이 먼저냐 같은 건데, 종목 선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그럼 이 똑같은 종목을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고 하고서 지금 이렇게 흘러간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동일한 종목인데 여기서 산 사람과 A에서 산 사람과 B에서 산 사람은 동일한 종목이지만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매매했냐에 따라서 이거는 좋은 주식일 수도 나쁜 주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B에 들어간 사람은 이 종목은 나쁜 주식일 거예요. A에 산 사람은 올랐으니까 좋은 주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 게, 이 A에서 들어가는 사람, 이때 들어간 사람이 B 상태의 그런 시장 환경과 재무제표와 그런 기업의 활동을 보고 A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이 A에서의 그 환경과 이 기업 상태를 보고 들어간 거였잖아요. 네. B는 또 이때와는 또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A랑 B는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맞죠. 그러므로 좋은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B를 사는 게 아니라 A를 사는 거다라는 이제 논리를 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같은 주식이지만 분명히 다른 상황과 다른 환경에서
시작 시점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돈하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는 무엇이 먼저냐에서 좋은 종목의 선정과 매매 방법, 이 부분이 맞닿아 있는 거는 매매 방법에서는 시작점, 종목 선정에서는 어떤 종목의 선정, 이 부분은 분명히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은 하나 더 들어가야죠. 여기서 B에서는 하면 안 돼, A에서는 해도 돼를 선택할 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이 HMN이라는 종목에서 A 상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이 종목을 내가 매매할 수 있어 없어까지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할 수 있어 없어를 고려한다는 게 뭘까요?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은 요 방향이 큰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이란 내가 지금 사두면은, 또는 이때 샀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거야, 향후 올라갈 거야, A에서 샀어도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 주식이 좋은 주식. 그리고 이 올라감을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다른 어떤 PBR, PER, 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방법, 아니면 차트상의 위치 등등을 통해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 필터된 종목이 좋은 주식이다, 그게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거기에 정확하게 반박하는 게, 일단 전제 자체가 그렇게 올라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전 필터 요소는 현실적인 투자 시장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다 가능성만 있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선정한, A에서 선정한 종목이, 매매를 시작한 종목이 실제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주식 투자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예제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기만 했지만 이 안에서도 사실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처음에 매매를 시작했었던 이 시점 대비해서는 올라간 게 맞죠. 하지만 떨어졌다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좋은 주식일까? 나쁜 주식일까? 이거를 정의하기도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고른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몇 개월 사이에 등락을 놓고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냐를 얘기한다면, 그럼 저는 그거야말로 매매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이 얘기는 종목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라 매매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종목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여기서 사냐 여기서 사냐, 사실 아까 제가 다른 종목이라고 말은 했지만 심지어 여기서 사더라도 이 주식이 향후에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그런 여건이 되고, 그 주식에 신뢰할 수 있는 거라면, 그 기업에 신뢰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럼 그 기업 자체를 내가 사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때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물론 이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 더 큰 손해도 올 수 있지만, 그런 신뢰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업은 향후에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논리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야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제 종목이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게 좋은 주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네,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좋은 주식은 내가 좀 더 잘 버틸 수 있어, 버티기 위한 자기 합리화, 이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종목의 선정보다 매매하는 방법,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현실 투자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게, 내가 이 종목을 끝까지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이 부분은 절대로 피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끝까지 완주하려면은 재무제표가 좋아야 돼, 실적이 좋아야 돼, 뭐가 좋아야 돼 등등의 자신만의 기준점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기준점을 넘어간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걸로는 그냥 존버하면은 손해 안 보겠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희망인데, 그 막연한 희망 안에는 이미 내가 이 종목을 실적이 좋은 또는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을 사두고 떨어지면 묻어둬서 올라갈 때까지 존버할 수 있는 이런 매매 방법이 이미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고 그거를 종목 선정이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목 선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매매 방법에 맞춘 종목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스무스해진다, 매매가 한결 더 쉬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리를 하면은 내가 아무리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 얘기의 이 백그라운드에는 사놓고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매매 방법이 숨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주식에서 내가 택할 수 있는 매매 방법, 신뢰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은 결국은 이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실적 아닌가요? 이 기업의 실적? 현재 좋아,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걸 다 아우르는 말이긴 한데, 이 실적 말고는 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실적이 없다면은 그거 그냥 코인하고 다를 게 없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적을 기반으로 뭐 이런 매매 방법을 택하는 거 저 좋다고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 그냥 몰빵해 놓고 기다릴 수 있지만 계속 꾸준하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다른 매매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다른 매매 방법이 이게 좋아, 한 번에 사놓고 기다리는 거 좋아,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을 내가 택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대원칙에 대한 거니까, 사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얘기에서 좀 다른 결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종목이 먼저다라는 거를 제쳐두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야기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웃긴 게 이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거는 학문적으로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주식 투자 또는 기업 분석 이런 학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어떨까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저는 진짜로 주가가 실적에 비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목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알만한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부족한가요? 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죠. 실적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심지어 최대 실적도 찍기도 했었고 계속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 주가 흐름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와 지금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실적하고 정비례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 기간을 정말 길게 놓고서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준다, 이런 투박한 이야기에는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동의를 해요. 근데 실전 투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1분 1초, 1시간 또는 일주일, 이런 쪼개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시간 앞에서 정말로 쿨하고 자유로운 투자자들 많지 않거든요.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러면은 지금 실적이 오르면은 주가가 정직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와주고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럼 투자가 정말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만 흘러가주면은. 근데 그렇게 정직하게 흘러가지 않는 게 주식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이 대전제다, 현실 투자 앞에서 그것만큼 무기력한 투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저희의 논리가 숨어 있는 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실적에 정비례는 하지 않지만 이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주식이란 게, 네.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예를 드셨지만 장기 투자를 했으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했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대전제라는 거는 결국엔 종목이 우선이다라는 거에는 좀 동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사실상 그리고 종목이라는 대전제를 제외하고 매매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면은 이건 정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실적을 안 보고 그냥 매매 방법으로 수익을 낼 거야, 주식할 거야 라는 얘기로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들려서, 또 그렇게 가면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장기 투자해야지 나는 이거 사서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그거를 2013년도, 2012년도 이때 나는 장기 투자해야지. 뭐 이거 꾸준히 10년 이상 계속 묻어두고 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던가 아니면 한번 보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거 삼성전자 골라서 샀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장기 투자를 해야지 이 매매 방법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 맞는 종목으로 그럼 삼성전자도 괜찮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2012년도 13년도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전업 투자자로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훨씬 더 급해. 이런 사람이 이런 매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종목은 좋으니까 여전히 1등 기업이었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종목보다 조금 먼저 자신이 매매하려고 하는 스타일, 방향, 선호도, 의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타 등등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자신만의 방법이 분명히 반박자라도 우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은 나는 전업 투자자로서 매달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삼성전자를 고르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주식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야말로 무기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서 주식 투자라는 거를 밀어넣는 좀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거는 나는 매달 100만 원 벌 거야 라는 이 전제, 논제를 설정하고서 나는 이 매매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논제 자체가 틀렸으니까 저도 이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틀린 전제, 논제조차도 매매 방법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면 되게 많아요. 나는 한 달에 뭐 100만 원만 벌면 돼. 반찬값만 벌면 돼. 또는 나는 한 달에 한 500원 벌어야 돼. 나는 전업 투자했으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야지. 이런 전제를 세워놓고 여기에 맞는 매매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려면은 매매를 빨리 해야지. 단타, 고점 돌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래 삼성전자는 나한텐 좋은 종목은 아니야. 그럼 다른 거 해야지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들 하는 방법이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에서 조회를 하죠. 그래서 1등 기업에서 쭉 오다가 지금 ETF 제외하고 지금 1등 종목이 휴림로봇이네. 이거 해볼까? 보면서 분봉해서 놓고 이 종목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 아닌 종목 또는 여기서도 또 현실적으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등등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력 편차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목을 선택하고 뭐 제가 얘기한 게 매매 방법 먼저 생각하고 종목을 그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주식을 무조건 잘합니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매매 방법 먼저 생각하고 종목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적인 전제 자체가 틀린 설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매매 잘 못합니다. 결국엔 꼬이겠죠. 결과를 보장하는 게 주식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종목을 먼저 선정하고 내가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한다? 이거는 저는 진짜로 거의 주식 마스터한 사람들이 가능한 방법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 방법을 결정하고서 거기에 맞는 주식을 골라서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을 마스터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네, 여기서도 근데 되게 혼돈은 있는 것 같아요. 매매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매매 방법에서 이 매매 방법이 없으니까 두 가지 길로 다시 혼란한 길이 들어서는데 매매 방법을 기법으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왜 착각을 하냐라고 하게 되면 기법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매매 방법은 결국엔 기법이네 하고서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아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여기다 껴 맞추는 거다. 제가 말하는 매매 방법은 내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로 기법하고 그게 뭐가 다르죠? 네, 기법하고 다른 거. 대표적으로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를 정말로 잘합니다. 정말로 잘하는 정도가 아니죠. 세계에서 제일 빨랐었던 사람이죠. 100m 달리기 하는 방법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달리는 거다. 그대로 내가 그거를 달려보세요. 그 기록이 나올 수 있는지 안 나옵니다.
우사인 볼트의 100m 달리기의 방법을 나한테 적용했지만 나는 그만한 근력도 없고 뭣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 기록은 이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 기법하고 비교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운동에서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근력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투자에서도 저는 근육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 근육,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어떤 마인드적인 근육, 이런 것들이 단련된 사람하고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 경험치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베테랑과 초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사실 투자 분야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을 했지만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종목 선정 자체가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투자에서는 종목 선정보다는 자신이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매매의 방법적인 거 아니면 내가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매매를 인지하고 있는 게 우선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종목 선정이 매칭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둘 다 중요하다. 이거는 맞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서 저는 마치 매매 방법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었을 땐 결국엔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인즉 종목 선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매매 방법에 종속적으로 따라오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종목 선정이 중요하죠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입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하나의 그 가상화된 인물로 감정이입을 해서 어린님하고 토론을 진행을 했지만 그 다 다른 분의 의견을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보니까는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을 선정하고 가치 투자를 해야지라는 그 의견의 목소리가 이제 큰 것 같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단타를 치는 데 있어서도 야 무슨 매매 기법이 뭐가 중요해, 종목 선정이 되면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거마저도 단타라는 이 매매 방법이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그 매매 방법이 전제에 깔려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이 매매 방법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로 좋은 종목이면 되겠거니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주식을 하다가 한 5년, 6년, 10년 이렇게 굴르고 나서야 이런 지금 저희가 말한 거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기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할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저도 정리를 하지만 이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매매 기법을 가지고서 매매 기법만 잘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 똥 같은 종목 가지고 와도 돈 버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이제 좀 받아들인 상태로 저희의 얘기, 특히 이제 어니스트님이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생각할 거리는 될 거라고 좀 자부합니다. 오늘 저희 대화가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주식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유튜브 채널인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말고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익카페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회원가입한 뒤에 요 공지 있잖아요.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매체인 투자클럽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리딩방, 종목 추천해서 뭐 종목으로 뭐 수익 가격 정해놓고서 뭐 매도 가격, 뭐 손절 가격 정해놓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데가 전혀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매매의 그 폭을 넓히고 그 매매의 스킬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훈련시켜드리고 실전 매매 같이 해드리는 그런 공간이에요. 당연히 실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도 만들어 가지만 사실 더 중요한 가치는 이 공간을 통해서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배운다라는 그런 취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은 어떤 곳인지, 온라인 클럽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뭐 들어오시려면 회비는 어떻고 이런 거 다 적어놨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걷어들이는 수익금,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이 제대로 배워서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에 비하면은 정말 그냥 뭐 저희는 그냥 노력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클럽이니까 이미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보셨거나 최근에 봐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물고기 잡는 방법 제대로 배워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공지글 아래 부분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 눌러서 신청폼 작성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상담받고 가입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